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전기 자동차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내 전기 자동차를 타는 유저들의 권익과 보급에 힘쓰시는 사단법인 전기차 사용자 협회 김성태 회장님을 모시고 국내 전기 자동차 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면 전기 자동차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회장님도 전기 자동차 타고 오신 걸로 압니다. 네, 당연하죠. 저는 벌써 5년 전부터 전기자동차를 타고 있고요. 이미 전기자동차를 3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뭐 장점, 단점 뭐든지 잘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정말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었는데요. 네. 사실 전기자동차 생각하면 어떤 차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전기 자동차. 저는 전기로 충전하는 자동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엔진 대신 모터로 구동하는 자동차를 의미하고요. 네. 최근에는 수소를 전기 분해해서 운행하는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급된 전기 자동차만 벌써 4만 대가 넘어섰고요. 그렇군요. 이는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한 0.2% 정도 됩니다. 서울만 경우에도 뭐 남산터널 이런 데서 혼자 터널도 면제되고요.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 50% 할인되고요. 예. 톨게이트 고속도로 50%나 무료입니다. 엄청난 경제성이죠. 제일 중요한 전기 충전비, 네. 유류비의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몇 가지 혜택을 짚어주셨는데 정말 큰 혜택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요새 미세먼지나 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이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주행 중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 친환경적인 차죠. 네. 게다가 엔진 없이 전기 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음과 떨림도 없고 승차감도 매우 좋습니다. 오. 사실 전기차를 안 타보신 분들은 선택을 안 한 이유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꼭 타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다음 차량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좀 연두에 둬야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다는 분들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전기차를 아주 즐겁게 이용하고 있는 김재진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좋은 점은 너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렴한 운행 비용을 들 수가 있어요. 전기료도 지금 한전에서 특별히 할인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금 하이패스 이용할 경우에 50% 할인이 되고요. 또 추가로 신용카드 결합을 하면은 추가로 50% 캐시백 돼서 실제로는 영원의 비용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기차는 힘이 약하다, 언덕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전기차에 탑재된 모터는 아주 고출력의 모터입니다. 그래서, 언덕도 아주 힘있게 올라갈 수 있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사용한 어떤 엔진의 어떤 그 토크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초반 회전부터 강한 구동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내연차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초반 가속감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을 들자면 MVH라고 보통 차량의 어떤 승차감을 얘기할 때 말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MVH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그 소음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음입니다. 근데 이 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또 그 잔진동, 정차 중에 이렇게 엔진이 계속 아이들링 하면서 덜덜덜 떨리는 그런 잔진동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장점이 있다면 바닥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이 배터리 팩이 방음벽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요소들이 있어서 실제 타보시면 고급 승용차에 못지않은 아주 조용한 승차감을, 그리고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차량 제조사들이 전기차에다가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능들을 다 넣어줘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이지만 그 제조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반자율 주행 같은 기능들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니로나 코나 같은 경우도 LAPA라고 해서 차로를 추정하면서 자기가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먼 미래를 아니죠. 먼 미래가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가까운 미래를 가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보통 충전을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있으면 거기서 충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뭐 지나가다가 충전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는 집이나 직장에 충전소가 있다 그러면 어디 중간에 운행을 하다가 충전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자는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지에 가서 직장이라든지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차를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주유소를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그런 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전기차를 한번 사서 경험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전기차 아이오닉을 타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저는 전기차가 정말 좋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그 전기차 보급 사업에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를 관심 있게 보게 됐고 16년도부터 전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제가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을 때는 아이가 뒤로 가면 내연 냄새를 맡을까봐 가지 못하도록 차 앞으로 꼭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는 내연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후진 주차를 하셔도 옆에 잔디나 나무 같은 거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수준에서 쓰는 전기량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급 사업에 선정을 되고 난 다음에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요. 국가에서 지금 3kW짜리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이면 전기차 한 대를 출퇴근하는 데 사용하고도 가정을 약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연이나 다른 데서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립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되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00kW 정도, 200kWh 정도의 전기를 생산을 하면 전기차 한 대를 굴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여행도 가시고 그럴 때는 한 300kW까지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전기량이면 충분히 1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 충분히 생산은 가능한 전기량입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면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지 않냐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더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오히려 전기차를 이용함으로써 평상시에 차들이 다니더라도 매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매캐한 냄새가 나지 않은 그런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전기차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직접 타시는 유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회장님, 대체로 유저분들께서도 만족을 하면서 타시기도 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이제 초기라 그런지 해결할 게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충전으로 운영되는 거라 충전기가 자주 고장이 나거나 AS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에서 그런 걸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나 제조자들에게 알리고 협회를 통해서 이런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자동차가 배터리로 간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가령 보면 비행기를 탈 때에도 보조 배터리는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탈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휴대폰 배터리도 가끔 불이 나서 사고 시에 열을 받으면 폭발이나 뭐 화재가 나진 않는 걸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관련기관들의 철저한 검사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기자동차 역시 자동차 제작 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능에 관한 규칙에 의해 안전하게 제작 관리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게 타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등급의 차량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보조금이 있으니까 처음 사실 때는 그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비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보험료가 따로 비싸거나 싸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전기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을 할 때 보조금을 뺀 상태에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보다는 좀 산정가는 좀 비쌉니다. 근데 반대로 일반 차에 비해서 사고율이 좀 적거든요. 예. 그리고 긴급주유 서비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전기자동차는 보험료가 뭐 특별히 비싸거나 싸진 않다는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혹시 그동안 알고 계셨던 전기자동차의 이미지와 좀 다른 부분이 있으셨나요? 전기자동차, 사실 막연히 불편할 것 같고 비싸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전기자동차만 타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괜히 용기도 생기고 전기자동차를 꼭 운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김성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이어서 전기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전기자동차 파워 유저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